네, 이번 시간에 도움 말씀을 주실 이규미 전문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제가 또 함께 또 나눠봐야 될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좀 소통을 해보려면요. 요즘 서울과 수도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지금 속속 등장하고 있을 정도로 토지 시장의 투자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은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토지 투자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토지가 대세인 건 사실이고요. 토지에 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인데, 사실은 오다가 보면서 이제 그 거리의 낙엽들을 보는 시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엽을 보는 시선이 가을이 왔구나, 좀 즐겨보자라는 시선하고 굉장히 귀찮은 골칫덩어리로 이런 규제들을 보는 시선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규제가 쏟아지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틈새를 찾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때 나한테 맞춤형으로만 가져갈 수만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은 명지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부동산을 포기하는 대세가 정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지금 시장을 볼 때 그럼 포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규제의 대상인 아파트죠. 아파트와 주거지를 대부분 포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 그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다주택자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투자의 기회를 다른 곳으로 좀 돌려본다면 그 시선을 조금 더 보지 않았던 곳으로만 돌려본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럼 남보다 좀 먼저 그러면 좀 더 빨리 투자를 해보는 게 좀 더 선점하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투자할 때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 여러 가지 투자를 했던 방법들을 아시는 분들은 투자의 어떤 원론적인 걸 따졌을 때 토지도 같은 곳으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는 3종이고요.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대지고요. 또 1종에다가는 3층 이상의 규모를 못 짓고 4층 어떤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제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주거지 중에서도 준주거라던가 상업지역으로 갈 때 굉장히 높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가지고 집가 상승의 폭이 있고 그곳에 들어가는 어떤 업종의 제한도 규제가 없다라는 생각들은 일반화된 상식이라고 보시는데요. 토지를 깔고 있는 그 바닥이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지어지고 보고 건물에 여기 한 20층이 들어갔구나라면 거꾸로 여기는 일반 상업지구거나 아니면 준주거지역이거나 역으로 출원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좀 갖추고 그런 기본 지식들을 갖추는 게 사실은 먼저 얘가 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바닥을 보는 시선들의 어떤 초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이게 상업지구구나 이게 준주거라는 건물로 인식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토지의 원론들을 저희가 설명을 하더라도 사실은 잘 모르신다고 보면 됩니다. 전이 어떻게 대지가 되죠? 전이 어떻게 3종이 되고 준주거가 되고 어떻게 일반 상업지구가 될 거라는 영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지목 변경이라던가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형질의 변경이라던가 또 용도의 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한다던가 전화 상담을 한다던가 대면 상담을 할 때도 상담을 해드려도 결론은 그럼 이게 도대체 뭐가 될까요? 라는 거라고 되묻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3종이 되고요. 아파트를 원하시는 3종이 되고요. 그다음에 준주거가 되고 일반 상업지역이 됐을 때 큰 돈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내가 하지 않을 내가 못하는 부분 두 가지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지목 변경이라던가 형질 변경 같은 경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전을 사서 거기다 내가 나한테 맞춤형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법이 규제의 한도 안에서 20%든 40%든 건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부분을 내가 대지로 전용을 해서 그러면 두 번째 것과 같이 연관이 되겠죠. 형질을 변경하는 거, 농지를 어떤 그 절토를 하거나 아니면 성토, 절토라는 건 산을 깎아내리는 거죠. 성토라는 거는 논밭, 논이라든가 이런 걸 평평하게 대지화시키는 걸 성토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건 지목이 전이나 답, 임야에서 대지가 되는 것이겠죠. 이랬을 때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가장 큰 집가 상승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있는 용도 변경인데요.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도시계획에 정해져 있는 규율에 따라서 되어져 있는 거고 산업단지가 들어간 거나 아니면 역세권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일반 신도시 계획에 의해서 지어지는 인류화되고 형평화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에 대한 어떤 문의라던가 좀 더 발빠른 정보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차러 가신다면 그린벨트를 사거나
산꼭대기 보존산지를 사가지고 속았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그런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극대화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지만 이런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곳, 용도 변경이 되는 것, 도시 관리 계획으로 변경이 되는 것들은 실제는 나의 노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짓거나 상가 건물을 짓거나 또는 높은 어떤 고층의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극대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토지 가치가 변화하는 요건에 대해서 우리 이규미 전문가님과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00-4889 전화번호 아시죠? 네, 이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부동산 이번 순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정보들을 수집해 왔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알짜배기 투자처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시간에 준비한 지역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네, 뭐 철도도 들어가고 상업단지도 들어가고 또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는 충남 당진시 송화읍 보군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아산 성문산단역이죠. 송악역이 가칭인데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또 철강 클러스터로 굉장히 유명하죠. 현대저철과 동부철 제철이 들어가 있어서 기존에 있는 철강 산단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 합덕역에 있는 산단도 굉장히 그 가치가 많이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을 주고 있는 배우 수요가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복합 물류단지 조성과 또 경일대학교죠. 경일대 당진 캠퍼스 유치도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서는요,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소개를 깔끔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충남 당진시 송화읍 중에서도 사실은 물류단지가 앞서서 이제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송화읍 보군리의 토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치는 아산 성문산단역이죠. 송악 역세권에 가능한 그런 예정지고요. 요즘 지금 형태는 토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지만 성토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이지만 대지화 될 수 있는 곳이고요. 규모는 지금 475.8967평방미터, 한 150평 정도 규모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역 시세는 1억 5천에서 1억 한 8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투자금은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는 한 절반 정도 7,500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면 소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말이죠. 한 150평 정도 되는 지금 토지를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죠? 자, 아산 성문산단 송악역 개통 예정지 인근에 있으니까 뭐 그런 영향을 좀 받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입지를 한번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악에 있는 보군리 토지의 사실 입지 중에 가장 큰 거는 어떤 역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합덕역이 이제 개통을 합덕역 개통이 늦어지긴 했지만 개통을 예정을 앞두고 있고 이것이 서울과 연계됐을 때는 사실 시속 300km 이상으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 45분 정도의 어떤 시간을 두고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어서 송악하고 합덕은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굉장히 서울과 인접도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산업철도라든가 산업단지가 많이 배치되어져 있는 곳으로 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철도의 개념보다는 관광이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복선 전철의 의미가 굉장히 강화된 그런 철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군이 이런 성문산단의 인입철도는 예타가 면제됐죠. 예타 면제됐다는 이유는 그만큼 역이 개통이 됐을 때 수용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예타 어떤 용역을 줘서 연구하지 않더라도 가시화됐다,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명백하다는 건데요. 생산 유발 효과죠. 주변에 있는 이런 산업단지들이 배치된 것으로만 해도 생산 유발 효과가 3조 5천억에 이르고 있고요. 고용 유발 효과가 한 2만 8천 명, 3만 명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3만 명이라는 거는 개인 산업 인구가 3만 명이라면 이곳으로 따라 들어오는 인구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를 저희가 추정을 하기 때문에 10만 명 정도, 그 정도의 어떤 규모가 유입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당진시 자체도 지금 현재 12만 인구에서 차후에는 30만 인구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당차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호재들이
배후 수요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철도들이 굉장히 많이 개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동서 최후횡단 철도라든가 이런 철도가 없던 곳에 4개의 권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당진이 이제는 철도를 중심으로 아니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굉장히 개발 계획이 많이 앞서가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는 예측하실 수 있으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의 당진 철강 벨트가 좀 더 보강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대제철하고 뭐 동부제철이라든가 이런 제철 단지가 사실은 굉장히 큰 입지 요건을 가지고 있고요. 서문 국가산업단지라든가 송산 산업단지에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이미 입주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세계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쪽을 철강 벨트뿐만 아니라 신사업 소재의 어떤 수소라든가 전기차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산단으로 그러니까 예시화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당진을 중심으로 하는 철강 벨트가 좀 더 고급화되고 고급 인력이 유지되는 그런 곳으로 변모할 예정에 있고요. 이런 곳에 송악역이 개통하는 호재가 같이 들어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말고도 또 다른 뭐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물건지에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개발 호재 중에 하나인데요. 보군이 같은 경우는 올해 한 22만 평의 물류단지가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류기지라는 거는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물건만 놓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오는 인구라든가 어떤 생산 유발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 10,000명 정도가 이곳에 유치될 산업 인력으로 유치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곳의 뭐 생산 유발 효과도 굉장히 많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골스럽죠. 시골이기도 하고요. 이런 곳에 어떤 농지들이 수용을 하고 있고 그곳에 물류 산업 기지로 발전 선두로 올해에 착공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2만 평을 필두로 최후에는 58만 평 이상의 규모를 가져갈 예정에 있고 그거는 국가적인 규모고요. 그 외에도 일반 기업들, 대기업들이 자체 물류 기지를 많이 그쪽에다가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교가 들어갑니다. 학교 같은 경우 경일대학교 당진 캠퍼스가 이제 개교를 할 예정에 있다고 이미 공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물건지 부구 인근에 학교 부지들이 많이 뭐라 그러죠? 학교 부지를 수요를 하고 있는, 사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만 들어가면 되는 그런 곳으로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일대학교의 특성상 사실은 뭐 이런 산업단지와 연결된 그런 산학에 협조된 그런 학교 학생들이 4개의 학과에서 차후에 있는 전교가 이전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들어오는 학생과 교직원 수만 해도 만여 명에 가까운 수가 유입될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송악읍 보군리에 있는 토지 150평 정도 되는 토지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뭐 개발 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개발 호지가 많은 이 영향을 받는 토지 시세는 어떻습니까? 네, 평당 가격이 사실은 뭐 이게 뭐 전의 의미긴 하지만 대지로 바로 성토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집을 지을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평당 한 100에서 120만 원 정도로 규모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로 되어져 있고요. 대출을 이용하신다면은 한 7,500에서 9천만 원 정도면 토지를 소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가격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보군리에 있는 토지 150평 정도 되는 토지입니다. 시세는요,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고요. 대출을 활용할 시에는 7,500만 원에서 한 9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토지, 송악읍 보군리에 있는 토지를 구매를 하려고 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된다면 어떤 점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뭐 많은 지금 뭐 다음 물건지도 사실은 토지다라기 때문에 일련 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 상담을 하거나 전화를 받다 보면은 이게 뭐 길이 있느냐 아니면 뭐 어떤 기획의 의미가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토지를 볼 때는 그런 의미보다는 길이 있다면 그게 자기 번지로 나갈 수가 있는지 뭐 자기 집원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단필지겠죠. 그다음에 그 앞에 길이 있는지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건지 자력으로 알 수 있는지 아니면 차후에 누군가가 나에게 뭐 팔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지가 상승의 의미가 있는지 그런 요건들만 잘 보신다면은 사실 토지만큼 기회 이익이죠. 기회 이익이 많은 곳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규미 전문가님과 함께 할 거고요.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지역도 충남 당진이라면서요. 네, 충남 당진 송화읍인데요. 앞서서 보근이가 물류기지의 어떤 전두기지로 뭐 이런 산업단지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전대리 같은 경우는 7만 평이죠. 석촌호수 규모의 전대 저수지가 개발될 예정이 있습니다. 경일 캠퍼스가 유치될 경우 만여 명이 이상의 유입 인구가 있고요. 22만 평 규모의 보근이 물류기지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연내 착공됐을 때는 이제 집가 가시화될 예정이 있습니다. 아산 성문산당 개통 시에는 송악역이죠. 가칭이긴 하지만 송악역에서도 역세권에 가까운 진입이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전대 저수지 일대 개발 수혜가 기대되는 송화읍 전대리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지역에서 그러면 어떤 투자처를 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송화읍 전대리에 있는 전대 호수가 전망되는 그런 곳입니다. 위치는 아산 성문산단역 송악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토지로 되어져 있고 지목은 임야지만 대지로 절토가 되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규모는 한 330평 정도, 330.578평방미터 한 100평 정도의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역 시세는 한 1억 2,500에서 1억 3천 정도면 토지를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한 6,25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토지이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면을 지금 소개해 주시고 계신데, 자, 그러면은 요 지역의 입지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뭐 송화읍 전대리와 보근이 같은 경우는 최 10분 거리 안쪽 거리에 있기 때문에 송화에 있는 모든 호재들을 같이 안고 가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송화 같은 경우는 뭐 당진시청이죠. 당진시청이랑 거리가 같이 있는 당진시 의 중심 권역이다, 생활 권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송악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당진시청 쪽으로 역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송악역을 이용하는 이용 인구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측이 가능한데요. 이 송악역 같은 경우는 합덕역에서 출발을 해서 대산역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안벨트죠. 해안벨트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광의 의미도 있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복선 전철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지역이 지금 말이죠. 여러 가지 개발 얘기들이 있는데 토지 가치가 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해서 우리 앞으로의 그 개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 송악역 같은 경우는 지금 예타가 면제되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변의 생산 유발 효과가 앞서 보근이와 같이 한 3조 5천억 원 정도의 어떤 경제 규모가 이루어질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오는 생산 고용 유발 효과죠. 그곳에 이제 들어오는 직장 인구수가 한 2만 8천 명, 3만 명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변에 같이 따라 들어오는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간다면 대기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대기업의 어떤 그쪽에 납품하는 하청 업체들까지 한다면은 고용 유발 효과라든가 생산 유발 효과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화읍 전대리의 어떤 토지의 전체적인 규모를 보신다고 하셔도 굉장히 많은 어떤 호재들이 너무나 빼곡하게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있는데요. 평택과 비교했을 때 어떠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평택이 평택항이라든가 포승지구라든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져 있고 안중역세권 개발이 상업지역으로 많이 개발되어질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비교한다고 들면 당진 그 횡담도를 넘어오는 바다를 중심으로 평택과 당진에 있는 송악이 반 정도는 당진 거고 반은 평택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단지의 연계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 평택이 한 1,000개 정도의 어떤 산업단지가 배치될 것이라면 당진도 그 정도의 규모 이상으로 배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 쪽으로 다 따진다면 만만치 않은 규모의 어떤 산업단지가 배치될 예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합덕역을 시점으로 송악역이라든가 이런 동부 횡단 철도라든가 이런 철도 여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는 철도의 중심적인 의미도 굉장히 그 가치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세 한번 바로 알아볼까요? 이 지역 토지 지금 말씀하신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전대 저수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저수지, 현태는 저수지지만 호수의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7만 평 정도의 규모의 호수가 보여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가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세는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로 규모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당 한 125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100평 기준으로 1억 2,500에서 1억 3천 정도면은 이 토지를 소유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격 정보 제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드릴게요. 충남 담진시 송하북 전대리 토지요. 평균 매매가는 100평 기준으로 1억 2,5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금은 한 50% 정도 활용을 했을 때 6,250만 원에서 6,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토지에 투자를 할 때 어떤 점들을 좀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네, 토지를 투자하실 때요. 사실 전대 호수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릴 때 백운 호수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백운 호수도 사실은 뭐 개발되기 전에 백운 저수지였죠. 주변에 굉장히 주변이 뭐 시가지로 조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농수로의 어떤 물을 대기 위해서 규모가 만들어진 저수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저수지가 지금 현재는 호수로 변모가 되면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카페촌이라던가 상업지역이라던가 어떤 전원주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시는 대로 전대리 같은 경우는 주변에 호수가 배치되어져 있고 호수가 조망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규모는 지금 현재 석촌 호수지만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할 수 있는 어떤 뭐 인원들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곳으로 들어오는 절대적인 가치가 사실은 백운 호수보다도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토지를 어떤 접근하기가 좀 두렵다라고 하면 이 토지가 변모했을 때 다른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곳으로 변모할지를 그렇게 일대적으로 1대1 정도로 비교를 해보신다면 뭐 전대호수 같은 경우 석촌호수라든가 백운 저수지, 백운 호수 정도로 같이 비교를 해보신다면 비슷한 어떤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의 지가와 가치가 변모했을 때의 지가를 두 가지를 비교하신다면 그 차익도 같이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